사회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입니다. 나왔다 하면 뉴스를 쏟아내시는 분, 오늘 월간 유인태 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연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뭐 요새 뭘 어떻게 보내? 집에 처박혀 있는데. 예, 박혀 계시는군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연말쯤이 되면 올 한 해 사회의 이슈 10가지, 정치판 이슈 10가지, 문화예술계 10가지 이런 거 다 뽑잖아요. 네. 유인태 사무총장이 보시는 우리 정치권의 가장 기억나는 한 장면 꼽으라면 어떤 걸? 지난 총선이죠. 뭐. 총선. 예. 왜 그 총선이 특히 더 기억나세요? 아니 사실 저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 당시에. 또 그때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때 미래통합당인가 당명이 그랬어요. 거기도 뭐 네. 이렇게 김영호 전 의장을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네. 박형준 교수님 해가지고 이 중도 확장을 굉장히 꾀하면서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보여졌었고 네, 네. 나중에 뭐 황교안 대표가 또 몇 군데를 또 손을 대고 해가지고 조금 네. 좀 모양은 좀 스타일은 구겼지만 예. 근데 저렇게까지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아, 그때 민주당도 진짜 이 정도까지는 예측 못했던 거 맞아요? 진짜로? 몰라요. 뭐 여론조사 담당하고 네. 하는 기획팀에서는 네. 상당히 압승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기는 했는데 아하. 그래도 설마 했어요. 했는데 그날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니까 그렇죠. 이 이제 지도부가 모여서 왜 개표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진 못하고 네네. 하는데 그 민주당이 먼저 의원회 간의 대회의실을 예약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예, 그날 예. 개표할 때 쓰겠다 그랬더니 예. 저 그때 미래통합당 쪽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예. 그 처음에 왜 거기를 줬냐고 그건 선착순이거든요. 거기가 예. 제일 좋은 장소예요? 제일 크죠. 큰 장소예요? 큰 장소죠. 근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 왜 거기를 민주당 먼저 예약 줬느냐? 그건 항의하셨겠어요?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선착순이지 먼저. 예. 그랬더니 바로 그 앞에 소회의실을 했더니 네. 거기가 서로 마주 보니까 예. 또 저쪽이 제일 회의실이라고 한 100m 떨어진 회의실을 이제 또 글로 바꾸더라고요. 예약했어요. 하더니 결국 선거 당일날 가서 저기 도서관으로 뚝 떨어진데 운동장 건너가는 대로. 거기가 뭐 제일 좀 작고 좀 아니 뭐 작다기보다 민주당하고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진 이건 대로. 의원회관 이쪽이고 저 후미진 곳으로. 도서관은 네, 그렇죠.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패배를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이쪽에 환호성 나는데 그 가까이에 있으면은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대로 그 개표 당일날 바꿨어요? 당일날, 예. 네, 이거는...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거 보고 야 이게 이쪽이 좀 상당히 그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더래요. 이거는 완전 비화네요, 진짜. 국회 사무총장만 알 수 있는 비화. 국회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당일날, 선거 당일날 그 개표 방송 보는 장소 바꾸는 거 보면서 압승과 이 저조한 성적을 예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679님 역시 총선이 제일 기억난다. 민주당이 180석 차지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점점점점 이러셨어요. 5915님은 올해 정치권 뉴스 하면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러셨고 5225님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이 이분은 제일 충격적이었다. 이런 지금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역시 이른바 추윤 갈등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제 요새 얘기고요. 1년을 통틀자면 총선이죠, 그래도. 총선과 이제 가장 기억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건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아니었나 아마 그 말씀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그러면 거기부터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자, 추윤 갈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 추윤 갈등. 지금 징계 2개월이 자 거기서부터 가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해서 결과를 대국민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혐의를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징계위가 열렸어요. 정직 2개월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고 윤 총장은 지금 복귀해서 일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그 사이에 사의 표명을 하고 사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긴 추윤 갈등에서 가장 득을 본 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득을 본 거예요. 윤 총장이 뭐 대선 후보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간 사람이 제일 득 본 거지 뭐 누가 봤겠어요. 윤 총장입니까? 그러면 제일 실이 큰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추장관이겠죠. 추장관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제일 그 부담을 정권에 그만큼 준 거고.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된 것도 전부 그 탓 아니겠어요? 결국은 대통령한테 제일. 그렇죠. 그러면은 추 장관이 그 국민들 앞에서 그때 한 저녁 6시쯤이었죠. 쭉 감찰 결과 발표하고 할 때 징계를 추진할 때 청와대와는 다 교감이 된 거 아니었을까요? 글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그거 하나 대통령이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걸 못하고 저렇게까지 가도록 내버려 뒀냐고 하는 국민들의 원망이 지금 지지율에 저렇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감찰 징계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청와대 의견이 적극 반영된 건 아닌 걸로 알고 계세요? 뭐 그 전부터. 그 누가 가령 뭐 교감을 했다 그러면 소설 쓰시네 같은 발언하라고 교감을 했겠어요. 하여튼 소설 쓰시네 때부터 왠지 전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그 의회를 와서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아주 밉상으로 비치거든요. 그 의도가 뭐 어쨌던가 그거 상관없이 뭐가 됐든 간에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태도를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추윤 갈등이 정말 절실한 검찰 개혁의 본질을 지금 전부 이렇게 훼손시켰다. 오히려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뭐 대부분의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 개혁 원합니까라는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찬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은 맞지만 이 방향이 아니라고 지금 민심은 보고 있다. 결국 그 부담을 지금 대통령이 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보시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한테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준 거죠. 추 장관의 그 거친 언행과 뭐 거친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하지만 추 장관은 그것을 뭐 거칠다고 좀 표현하셨습니다만 또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그 거침없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권 대선 주자 뭐 지지도 조사에서 추 장관이 처음으로 3위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거기까지죠, 뭐. 거기까지. 3위까지.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 나오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청와대는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입장을 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의회가 직접 탄핵하자라는 주장도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에게 나오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냈거든요. 더 강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송에서 들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수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 강성 지지층에서 근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그렇게 지금 더 이상 가는 거는 점점 더 정권의 부담만 줄 뿐이죠. 계속 그럼 지금 청와대는 뭐 유인태 우리 전 국회 사무총장 께서는 정치권 인사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시니까 아실 테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저는 청와대 기류는 전혀 몰라요. 청와대 저 기류는 그중 공고를 속내는 전혀 몰라요. 제가.
그 청와대와 민주당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다. 어제 서른 의원 출연하셔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여기 나왔던가요? 여기 어제 뭐 나왔습니다. 저기 문자 3,000통 맞아요. 저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예, 얘기였던가요? 여기서 한 얘기입니다. 예. 예. 글쎄, 그러니까 저만큼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이더만요. 그렇게. 당은. 예. 그러면은 그 뭐 탄핵하자 이런 주장은 저 아니, 전략적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뭐 하는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실제로 당이 뭐 추진하진 않겠죠. 방향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그 주장은?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그건 뭐 훨씬 더 그 정권에 훨씬 더 부담을 주는. 징계 정직 저는 정직 저거는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저도 국회 사무총장이 예. 또 저 징계위원장이에요 국회. 예. 그 직원이 몇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징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정직 2개월 정도면은 네, 그 행정부에서 그만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예. 저렇게 이제 인용을 한 거라.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정직 2개월 정도를 가지고 저는 그 집행정지 인용이 됐다는 건 잘 납득은 안 가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다고 말씀이세요. 하지만 절차의 하자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글쎄 뭐 그런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목은 좀 잘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유인태 총장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가는 것은 대통령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다.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어떤 타겟책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타겟책이라는 게 사과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개각하고 그 뭐 이렇게 좀 그 동안에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거칠게 해왔던 주무장관 교체하고 뭐 그게 타겟책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인적 쇄신 이야기들이 글쎄, 청와대에서 인적 들려오더라고요. 쇄신하는 거지 뭐 어차피 개각은 뭐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에 총리인가 정세균 총리가 뭐 두 차례 나눠서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뭐 연말 연초에 예고돼 있던 개각이니까.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그럼 누가 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이고 그거야 대통령의 인사권이지 뭐 제가. 당연히지 그렇긴 합니다만 뭐 박범계 의원님 이름이 어제 하루 종일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러대요. 근데 아마 그 박범계 의원 같으면은 윤석열 그 지금 총장한테 옛날에 뭐 형님하고 서로 아주 가깝게 격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뭐 국정감사 때 그랬으니까 뭐 만약에 가면 아마 저렇게 이제 그 거칠게 운반하진 않지 않겠냐. 그래도 서로 예정이 있고 자기가 또 한참 존경하는 형 같은 동기라며요. 사실 동기인데 나이는 한 뭐 9살인가 뭐 이렇게 많은 이제 그래서 깍지 형이라고 부르고 했던 사이니까 뭐 좀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방향은 다르더라도 뭐 개혁을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율을 잘 해가면서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장관의 거취는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했을 때 서울시장 혹은 대선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만. 아니 저렇게 저 멋있게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서 나오면서 뭘 다음을 당분간은 조용히 좀 쉬면서 이제 앞날을 저가 해야죠. 아니 이번에 추장관 망가졌다고까지 보세요? 아니 물론 강성 지지층한테는 뭐 이제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그건 소수고 어쨌든 뭐 하는 일마다 다 저렇게 법원에 의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럼 그 망가진 게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이 뭐 그 보도에 의하면 뭐 총장직을 하겠다고 하면 전 총장직을 임기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치는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고 하는 게 그건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그런 권고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 나머지 그럼 한 7개월 동안 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검찰권을 이 막강한 지금의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7개월이란 반년인데 선언을 하고 정치 안 하겠다 선언하고 총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총장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 임기를 채우려면 정치할 거면
저는 뭐 조만간 네. 그냥 총장제를 내놓고 뭐 어차피 저번에 정진석 의원도 여기 나와서 이제 뭐 기호지세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올라탔다. 이제 내려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정치를 할 거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의원. 할 거면 네. 지금 얼마 조만간 그만두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보세요. 만약 자 네. 7개월 다 채우고 대선에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 다 발목 잡을 수 있다고 글쎄, 보시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대통령 나올 사람이 저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네. 한 1년 네. 3개월 정도 남았나. 네. 근데 그중에 7달을 검찰권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이겠냐고요. 그렇게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게 질문거리가 많아서 보궐선거 얘기로 잠깐 가보죠. 보궐선거. 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유인태 총장님? 뭐 저 조금은 그러지 않겠냐. 그럼 대통령 선거에 지금 네. 본인이 네. 뭐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나 나가서 또 3등 할 거면야 뭐 나가는 거야 자유죠. 근데 그건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여튼 요번에 절묘하게 그 시장 단일화 하자고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해서 선점을 한 거는 근래 드물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래 보여져요. 안철수 대표의 근래면 언제까지가 근래예요? 그러니까 정치 시작하고부터. 이게 최고 잘한 선택이다.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안 대표 그동안 입장에서 정치 입문할 때 가장 그 절정기를 지낸 사람인데 그때가 그때부터 쭉 내리막을 걷잖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한번 모처럼 잘 치고 나갔어요? 처음으로 잘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잘 치고 나온 건 치고 나온 거고 그러면은 진짜로 범 보수 단일화의 그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거 예측은 뭐.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왜 견제가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쪽에.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고 더군다나 또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워낙 안 좋아해요. 안철수 대표를. 뭐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까지 잘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이슈들이 참 많은데 한 30초 남았습니다. 유 총장님 새해 소망 한 말씀 하시죠. 전 뭐 새 소망보담도 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좀 검찰 개혁 이제 이번에 제도정이 되면은 이 정치 개혁을 그야말로 이 선거제도와 이게 선거가 멀리 남았을 때 총선이 그런 권력 구조와 좀 이거를 전 이 임기 전에 좀 야당과의 협의 속에서 잘 되지 않고는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 어떤 선거제도? 총선 대선 그러니까 어떤 거 말씀? 다당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만큼. 아니 우리는 지금 과대대표되자 민주당이 지나면 50%못 얻었는데 이런 의석을 갖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듯이 사실 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가 한 8점 몇 프로 차이 났잖아요. 근데 의석에서 저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 선거제도냐 이거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 지금 뭐 이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가지고는 저는 아주 미래에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좀 이 부분을 함께 엮어서 하지 않고는 계속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모든 정치는 법원이 다 사법부가 다 하는 이런 정치를 좀 끝내고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게 요새도 뭐 맨날 뭘 고발하니 아이고 참 정치의 사법화. 그래가지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좀 새해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이렇게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싸움만 하는 이 상황 끝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제 기능은 회의죠. 그럼요. 오늘 유인태 총장 새해 소망을 끝으로 월간 유인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